오늘은 심각한 지역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 탑10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지역을 차별하거나 우상화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전 세계엔 다양한 지역 감정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아울러 단지 뭉뚱그려 지역 감정하면 사례가 너무 많기에 지나친 지역 갈등으로 인해 전쟁이나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거나 특정 대륙 혹은 지역에서 심각한 대립으로 유명한 사례로 10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단순히 편의상입니다. 참고로 지역 감정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독자성을 중시하는 정치 형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중국 허난성과 그 외 중국 지역입니다. 허난성은 과거 중국 역사의 주 무대였던 중원이 자리한 곳으로 중국의 중심입니다. 과거 세계 4대 문명인 황화 문명의 발상지이지만 현재는 중국 내 지역 감정의 최대 피해지입니다. 중국 언론이 베이징에 있는 노숙자의 대부분은 허난성 출신이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버젓이 보도하고 있고, 아울러 일부 기업들은 허난성 출신 구직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TV 드라마나 극 중에서 관달들이 사용하는 방언의 대부분은 공교롭게도 허난성 방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국가기관 채용에서도 허난성 출신들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허난성 출신들이 차별받는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현대 중국의 하층민 계층을 이루며 멸시받는 농민공의 주요 출신지가 바로 허난성이라는 사실과 중국의 유영철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신아이가 이곳 출신이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9위는 대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입니다. 대만 내 지역 감정은 역사적인 이유로 시작되었는데, 북국 내전 당시 중국 본토에서 후퇴한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 섬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본래 타이완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북국 내전 이후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타이완 섬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생긴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넘어와야 했는데 섬의 토지와 물자가 한정되어 있어 기존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당시 생긴 감정에 골이 상당하여 외성인이 많은 북부지역은 국민당 몰표, 반면에 본성인이 많이 사는 남부는 민주진보당 몰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차이가 있는데, 남부는 중국어의 방언인 대만어를, 북부에선 표준 중국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8위는 이탈리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입니다. 1870년 이탈리아 왕국이 이탈리아를 통일할 때까지 이탈리아는 수백 년간 제노바, 베네치아, 시칠리아 왕국 등 수많은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던 탓에 서로 간의 유대감이 적은 편입니다.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이탈리아 남북지역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상공업지대가 북부지역에 밀집해 있어 북부인들은 남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스웨덴과 비슷하지만 남부지역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그리스, 불가리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중앙정부가 북부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남부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북부지역 사람들은 왜 본인들의 세금으로 남부를 도와주고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반면에 남부지역 사람들은 여태까지 북부가 혜택을 보았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결합되며 이탈리아 내 지역 감정이 상당히 심각한 편인데,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축구팀과 북부에 위치한 팀이 경기를 하면 사람들의 지역 혐오 발언의 수위는 언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7위는 페루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입니다. 지금의 페루 남부지역에서 건국되어 인근 지역으로 영토를 넓혀가던 잉카 제국이 페루 북부지역을 정복하면서 지역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북부에 주로 거주하는 창카족, 시무족 등은 잉카 제국의 착취와 폭정에 시달렸는데, 당시 당한 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스페인을 도와 잉카 제국 멸망에 앞장설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페루 남부지역 사람들은 북부지역 사람들을 스페인 제국주의의 빌부터 잉카 문명을 파괴한 민족의 반역자라 부르고 있으며, 반대로 북부지역 사람들은 남부지역 사람들을 가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야만자라 칭하고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6위는 스페인 카탈루냐와 카스티아 지역입니다. 스페인은 세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하는 카탈루냐족,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카스티아족, 그리고 바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바스크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 중 특히 카탈루냐족은 민족적 자부심이 상당한데, 이 때문에 타 민족과 통합하기보다는 독자 노선으로 나가는 것을 16세기 때부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스페인에서 지역 감정이 격화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데, 그 시작이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카탈루냐 지방은 19세기 초부터 섬유산업을 주축으로 한 근대공업이 발달하면서 부유해졌으나,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스티아 지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택하면서 타 국가들이 이에 보복하고자 카탈루냐산 공업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자 카탈루냐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1936년에 발생한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 내 좌우 대립으로 발생한 내전의 결과 프랑코가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당시 그는 본인에게 반대하는 카탈루냐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아울러 카탈루냐 지역의 사람들은 공직에 기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결합되며 카탈루냐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분리 독립을 원할 만큼 지역 대립에 골은 깊습니다. 5위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트락스칼라주입니다. 현 멕시코시티에 기반을 두었던 아즈텍 제국은 인신공양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대표적인 피해자들이 지금의 트락스칼라주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스페인군이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멕시코에 나타나자 제일 먼저 항복하고 아즈텍 제국 멸망에 앞장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멕시코시티의 주민들은 트락스칼라 주의 주민들을 매국노들의 후손이라고 까고 있으며, 반대로 트락스칼라 주의 주민들은 멕시코시티의 주민들을 인신공양이나 하는 인간 말종들을 추앙하는 정신 나간 놈들이라 비하하고 있습니다. 4위는 캄보디아의 캄퐁톰주와 그 외 지역입니다. 캄퐁토주는 1970년대 킬링필드를 자행한 크메르 우주의 지도자 폴포트의 고향이었고, 크메르 우주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크메르 우주 정권에 큰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의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은 캄퐁통주 출신들을 위험한 사람들이라며 상당히 적대하며 거르고 있습니다. 다만 캄퐁통주의 사람들은 키우 삼판이나 누온체아와 같은 다른 주의 사람들도 크메르 우주 정권 당시 고위직을 역임했다며 차별 중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는 말레이시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동부에 위치한 사라왑과 사바는 본래 말레이시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나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연방에 동시 가입하였으나 싱가포르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사라왑과 사바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싱가포르와 달리 고무, 석유 등 각종 자원이 매장된 사라왑과 사바를 회유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중앙정부는 동부지역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각종 배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1973년부터 갑자기 말레이화를 명목으로 중국계와 인도계를 차별하고 기독교가 다수인 동부지역의 이슬람교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동부에 거주하는 인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계와 이반족에게 말레이인들과 결혼을 강요했고, 거부할 경우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인들이 아닐 경우 취업 등에서 차별도 극심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차별과 탄압은 사라졌지만 이때의 일로 인해 말레이시아 동부인들이 서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반감이 상당한데 서부인이 동부에 방문할 때 별도의 입국 허가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위는 리비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입니다. 사실 리비아 동부지역인 키레나이카와 서부지역인 트리폴리타니아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트리폴리타니아는 서부 아프리카의 영향을 깊게 받았고 키레나이카는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였으니 사실상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 후 동부지역 도우국의 왕인 이드리스 1세가 리비아 연합왕국의 국왕이 되어 강압적으로 서부지역을 탄압하고 혜택을 동부에만 몰아주면서 서부 주민들은 점차 동부지역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리비아의 유전지대는 리비아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지만 부의 혜택을 본인 지역에 다수 가져오려는 경쟁은 점차 심각한 동서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동서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전 발발 사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유전은 내전 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진 동서 내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자 양측은 2020년에 내전을 끝냈지만 그동안 쌓인 감정의 골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를 보면서 어느 지역 출신이든 같은 리비아인이란 유대감이 부족해 보인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1위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역과 남부 왈롱 지역입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의 영향력이 큰 북부 플랑드르와 프랑스의 영향력이 큰 남부 왈롱 지방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1910년경부터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벨기에인들이 교육, 행정 등에서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에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였으나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벨기에인들이 전국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아 이를 거부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지역 대립이 첨예해졌습니다. 당시 벨기에의 국왕이었던 레오폴드 3세는 국민적인 동의도 없이 벨기에 군부에게 나치 독일의 투항을 지시하고 영국 런던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당연히 결사투쟁을 다짐하던 국민, 특히 남부 왈롱 지역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북부 지역인 플랑드르의 주도로 레오폴드 3세의 귀국이 결정되었으나 남부 왈롱이 이를 결사 반대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주도한 일이 얼롱 지방의 반대로 무산되자 당연히 북부 플랑드르 지방은 폭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점차 하나로 단결하여 남부 왈롱 지방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부 왈롱 지방도 견제를 심하게 받을수록 하나로 뭉쳐 북부 플랑드르 지방에 대응했습니다.
한때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격화된 지역 대립이 정치권까지 이어져 국가 분열까지 몰고 갈 태세였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지역 감정이 완화되었으나 정치, 사회, 경제 등에서 서로에 대한 견제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 예로 2010년대 말부터 2020년대 초까지 피파 랭킹 1위였던 벨기에가 무관이었는데 무관이었던 이유가 왈론과 플랑드르 지역으로 나누어진 대표팀의 파벌 때문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별로 지역 감정이 심각한 지역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